우리가 흔히 AI 혁신하면 엔비디아를 떠올리잖아요. 그런데 그 엔비디아의 칩, 그 엔진을 만드는 기계는 과연 누가 만들까요? 오늘은 바로 그 주인공, AI 시대에 보이지 않는 진짜 거인,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말부터 시작해볼게요.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없이는 반도체를 만들 수 없다.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. 반도체 업계에서는 거의 진리처럼 여겨지는 말입니다. 그만큼 이 회사가 가진 힘이 정말 절대적이라는 거죠. 아니, 도대체 왜 그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?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요. 먼저 반도체 칩 하나가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어지는지, 그리고 그 과정 거의 모든 곳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 그걸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우리 손톱보다도 작은 이 반도체 칩 하나요. 이걸 만드는데 과연 몇 단계나 필요할까요? 놀라지 마세요. 무려 3,000개가 넘는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. 3,000개요?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.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. 그 작은 공간 안에 트랜지스터가 몇 개나 들어있을 것 같으세요? 보통 스마트폰 칩 기준으로요. 자그마치 160억 개가 넘게 정말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. 여기서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? 바로 배선입니다. 이 16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연결하는 선 있잖아요. 이걸 다 끄집어내서 일렬로 쫙 펼치면 그 길이가 100km에 달합니다. 네, 100km요. 거의 서울에서 천안까지 가는 거리인데 이게 다 저 손톱만한 칩 안에 있다는 겁니다. 정말 믿기지가 않죠. 자, 바로 이 기나긴 3,000개가 넘는 복잡한 과정의 거의 모든 단계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. 그냥 참여하는 수준이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웨이퍼 위에 얇은 막을 아주 정교하게 입히는 증착 공정, 또 그걸 정밀하게 깎아내는 식각 공정 같은 핵심 중의 핵심 분야에서 거의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회사가 장비를 공급 안 해주면 전 세계 반도체 공장 라인이 멈춰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야기의 무대를 좀 옮겨보겠습니다. 바로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화두죠. AI. 근데 이 AI의 엄청난 성능이 역설적이게도 어마어마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네, 바로 전력 문제입니다. AI는요, 정말 전기를 먹는 하마예요. 그 증가세가 무서울 정도인데 한번 보세요. 지금은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 전력의 한 1, 2% 정도를 쓰거든요. 근데 불과 몇 년 후엔 2030년이 되면 이게 최대 15%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15%요? 이건 그냥 발전소 몇 개 더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. 자,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오죠. 이 엄청난 에너지 위기를 만들지 않으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AI의 미래를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? 방법이 있긴 한 걸까요? 그 해답이요,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. 어떤 대단한 소프트웨어나 더 거대한 전력망, 이런 게 아니에요. 해답은 가장 근본적인 곳, 바로 반도체 칩 그 자체의 재료와 구조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. 그 해답의 첫 번째 열쇠가 바로 트랜지스터 구조의 혁신, 게이트 올 어라운드, 줄여서 GAA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. 물이 새는 수도꼭지가 있는데 이걸 기존에는 세 군데서만 막고 있었다면 GAA는 아예 내면 전차를 꽉 감싸서 막아버리는 거예요. 어때요? 당연히 물이 셀 틈이 없겠죠?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불필요하게 새는 전류를 꽉 잡아주니까 같은 성능을 내면서도 전력 소모를 무려 25% 이상이나 줄일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메모리 쪽은 어떨까요? 여기서는 이제 옆으로만 넓히는 게 아니라 위로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. 딱 이거예요.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더 많은 사람이 살아야 하니까 단층 주택 대신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처럼요. 메모리 셀을 수직으로 착착 쌓아서 같은 면적에 훨씬 더 많은 용량을 집어넣는 거죠. 이런 3D 방식이 그야말로 기술의 정점을 찍는 게 바로 요즘 정말 핫한 고대역폭 메모리 HBM입니다. 이건 그냥 쌓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. 여러 개 칩을 아파트처럼 쌓은 다음에 그 층들을 연결하려고 머리카락보다도 훨씬 가는 구멍을 수직으로 쫙 뚫어요. 그리고 그 구멍 안을 금속으로 아주 균일하게 채워서 전기가 통하는 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.
이 모든 과정이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이크로 단위의 정밀함을 요구하는 엄청난 기술인 거죠. 자, 그럼 다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로 돌아와서요. 방금 말씀드린 GAA나 HBM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술들, 이걸 어떻게 계속 만들어내는 걸까요? 비결은요, 어떤 대단한 장비 하나에 있는 게 아닙니다. 바로 혁신을 만들어내는 시스템, 그 자체에 있어요. 그 시스템의 핵심이 바로 통합 재료 솔루션, 줄여서 IMS라고 부르는 건데요. 별명이 펩 안에 펩, 그러니까 공장 속의 또 다른 공장이라는 뜻이에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A 공정하고 웨이퍼 꺼내서 B 공정하고 또 옮겨서 C 공정하고 이랬거든요. 근데 IMS는 이걸 그냥 하나의 거대한 진공 장비 안에서 A, B, C를 다 해버리는 겁니다. 웨이퍼를 밖으로 꺼낼 일이 없으니까 먼지 같은 거에 오염될 위험이 확 줄어들고 공정의 안정성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올라가죠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바로 비스타라라는 플랫폼입니다. 이건 진짜 재밌어요. 마치 레고 블록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고객사,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TSMC 같은 회사들이 와서 우리는 증착 모듈이랑 식각 모듈, 그리고 세정 모듈 이렇게 조합해서 우리한테 딱 맞는 장비를 만들어주세요 하면 그걸 그대로 조립해서 맞춤형 시스템을 딱 만들어주는 겁니다.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회사의 가장 무서운 점, 가장 미래지향적인 전략은 따로 있습니다. 바로 개방형 혁신, 그러니까 같이 하자는 전략에 대한 과감한 투자예요. 그리고 그 모든 걸 상징하는 곳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에픽센터입니다. 지금 실리콘밸리에 한창 짓고 있는데요. 규모가 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축구장 3개를 합친 것보다도 더 커요. 이게 다 지어지고 나면 그냥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연구 개발 시설이 탄생하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뭘 하려는 걸까요?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. 칩을 만드는 회사,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대학, 재료를 공급하는 협력사 모두를 그냥 이 한 곳에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. 그래서 장비, 공정, 재료 개발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해버리자는 거죠. 이렇게 하면요, 보통 신기술 하나 나오는데 10년 넘게 걸리던 걸 3분의 1 수준으로 확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. 정말 엄청난 발상이죠. 자,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업계 사람들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그냥 장비 파는 회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. AI 시대로 여는 그 판을 바꾸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는 거죠.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묵묵히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보이지 않는 거인 중 하나잖아요. 이걸 보고 나니 문득 궁금해집니다. 과연 우리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또 어떤 숨겨진 거인들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있을까요?